편집기를 오픈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가 기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리소스 영역에서는 테마가 이미지하고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눌러보면 바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툴에서는 그게 또 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마라고 하는 녀석을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현재 포커스가 스타일 시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용된 이미지는 어디 있느냐? 여기 옆에 이미지 선택해 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는 이미지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옆에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 셀렉터 익스플로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랑 똑같아요. 탐색기. 그러니까 작성되어져 있는 거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접근해서 보실 수가 있는 영역이 셀렉터 익스플로어입니다. 하나하나 추가해가지고 작업하는 우리 쉽게 컴포넌트를 우리는 선택자 셀렉터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아이콘 보시면 소트 방법이에요. 그룹으로 볼 건지 알파벳 순으로 볼 건지 그룹으로 소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쓸 것이 이 뒤에 있는 아이콘들 가지고 편집기를 활용할 거고요. 톱니바퀴 2개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눌러보시면 자 우리 옵션에서 봤던 거 어떤 거로도 얘가 변환이 돼서 보여지는지 그 리스트를 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집하고 수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마우스 아무리 클릭을 해도 얘가 포커스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은 편집기는요. 내가 셀렉터를 불러온 놈을 가지고 필요한 거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건 쳐내고 해가지고 편집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희도 자동 완성으로 속성 완성하실 수가 있고 밸류값 불러가지고 어떤 거 쓸 수 있는지 그 형태를 볼 수 있지만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툴 이용할 겁니다. 툴이 가지고 있는 속성창 이용해서 확인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가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버튼의 배경을 빨강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다시 할 생각으로 자 불러와서 편집할 겁니다. 쓰는 거 여기 Add Selector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우선 보세요. 제가 버튼을 쓸 생각으로 불러와가지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바로 내가 추가한 게 에러가 뜨죠.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시트가 작성이 뭔가가 잘못되면 실행된 후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뭐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러라고 잡아줘도 뭐 때문에 얘가 지금 에러로 뜨는 건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세팅은 써보시고 편한 대로 옵션에서 변경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밑에 아웃풋 영역에 보시면 첫 시간에 툴 구성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아웃풋만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 창이 하나 추가되어서 에러리스트라고 하는 거. 에러리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잡혀져 있는 게 에러인지 경고인지 보여주고요. 그게 왜 잡은 건지 밑에 컨텐츠 영역에서 간단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많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잡아놓은 에러는 중복 에러예요. 이미 버튼이 있는데 내가 또 작업하겠다고 추가했었던 중복 에러고요. 많이 볼 수 있는 거 뭐 지원되는 속성이 아닙니다. 혹은 문법이 틀린 거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 리스트는요.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자, 창이 추가된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시라고 그랬냐? 메뉴단에 우클릭하시면 되겠죠? 가운데 세 번째 그룹에 보시면 에러 리스트 아웃풋 밑에 있고요. 요거 불러오셔가지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작성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기본적으로 테마가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들고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뭘 추가하든지 간에 보시다시피 중복 에러가 뜰 겁니다. 그럼 내가 작업하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거를 찾아가 가지고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지우고 내 거를 추가를 하든지 이런 공수가 들어가요. 내가 지금 작업할 이미지 그러니까 작업할 가이드를 보고 내가 테마를 작성해도 처음에는 조금 헤매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수정이라든가 편집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 공수가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어떻게 작업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냐? 테마를 생성해서 적용한 다음에 그 테마를요, 공테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용을 지우는 겁니다.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지워버리고, 그리고 당연히 이미지도 지워버리는 거. 내용을 없게 만들어서 공테마로 만든 다음에 내가 작성해야 되는 것만 작성해서 보시는 거예요. 컴포넌트의 속성들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컴포넌트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 텍스트가 가운데로 정렬된다거나 어떤 거는 뭐 왼쪽으로 정렬된다거나 그리고 값을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정의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공테마에서 내가 작성하는 것만 적용되는 거를 보시고 처음에 조금 이해를 하시면 불필요하게 리스트업 되는 속성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뭘 할 거냐? 테마를 비워 볼 겁니다. 자, 여기에 실제 편집해 가지고 추가해서 작업할 아이콘은 마우스 툴팁 뜨는 셀렉터, 애드 셀렉터고요. 여기 지금 뒤에 뭐 비활성화되고 있는 건 우선 건너뛰고 활성화되어져 있는 것 중에 두 녀석은요. 딜리트예요. 삭제인데 처음에 있는 거는요. 선택한 것만 지우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뒤에 있는 거 전체 내용 삭제하는 거예요. 우리 싹 다 지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내용 싹 다 삭제합니다. 그런데 스타일 시트는 지워졌어요. 내용이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미지도 우리 사실상 내가 쓸 거 아니죠. 이 이미지는 이 프로젝트에 테마가 들고 온 거기 때문에 이미지도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폴더 선택하시고 폴더체로 지워버리면 간단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미지 등록할 때 또 폴더를 생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처음 선택해가지고 마지막 쭉 당겨서 내용만 처음 거 하고 마지막 거 시프트로 선택해서 내용만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실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도 하나도 없고 스타일시트도 하나도 없어요. 자, 저장 요거 말씀드렸죠. 저장 안 된 거 저장 한번 해가지고 화면 넘어가시면 이제 이 화면은 받을 디자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나한테 우선 폰트만 노출됩니다. 자, 버튼 컴포넌트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화면에 이것저것 그려놓은 거는 우선 전 다 삭제를 하고 버튼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전에 테마를 싹 다 지워가지고 디자인이 폰트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속성을 변경할 때 이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질문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이 인바이러먼트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는 이렇게 전체 내용을 다 지우는 걸로 다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해당 영역에 포커스가 가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편집하고자 하는 거를 불러와 가지고 추가한 다음에 우리가 변경하는 걸로 접근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플로어 창에 셀렉터 익스플로어의 아이콘 Add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컴포넌트라고 나와져 있는 여기에 리스트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 추가해 가지고 변경하는 셀렉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자, 버튼을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자, 우선은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다른 것들은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처음에 선택자 선택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결과를 보면 요거 오케이 누르기 전에 요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 잠깐만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냐면 자, 우리는 셀렉터를 추가해 가지고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자, 점 붙어서 컴포넌트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동일하고요. 문법의 기본 틀은 여기 안에 속성명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콜론과 밸류값 들어가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는 거. 요게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물론 옆에 프로퍼티 창에서도 볼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눈에 익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창에서도 같이 봐볼 겁니다. 그래서 자, 밑으로 체크박스 나와져 있는 항목들 3개 중에서 자, 첫 번째 누구를 불러올 거냐, 마지막에 있는 use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을 불러올 겁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차이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체크박스를 선택함과 선택하지 않음의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속성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시작할 건지 아닌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dd 눌러가지고 창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지가 되면 직접적으로 속성을 쳐가지고 입력하실 수도 있고 자동 완성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볼 거고요. 우선은 자, 처음에 속성 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을 따라가고 있긴 하나 변경돼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돼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버튼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스타일 속성인 맨 위에 있는 넥사 보더부터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리스트가 나와져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쫓아오시기는 아주 편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스타일 속성을 테두리에 관련된 거 설명했다가 배경했다가 폰트했다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속성끼리 조금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속성은요. 3가지 그룹으로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선에 대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속성, 배경에 대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속성, 그 다음에 폰트에 관련된 디자인을 표현하는 속성이 크게 3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커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섀도우라던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얘네들 크게 덩어리로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어떤 속성을 했는지 제가 여기다 리스트업을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거 보시면서 조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설명드릴 테두리, 선에 대한 속성은요. 우리가 넥사 보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속성으로 제어합니다. 자, 넥사 보더 보시는 것처럼 속성 리스트를 쭉 보시면요. 앞에 이렇게 로드 버튼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없는 놈은 그냥 지가 받을 밸류만 가지고 있으면 적용이 되나 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버튼이 있는 속성들은 컴포넌트가 요 표현을 위해서 세부적인 속성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조금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더라고 하는 게 웹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탑에만 디자인을 준다거나 뭐 레프트만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아래만 준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
글씨수로 정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리스트를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테두리를 표현하는 속성 우선 넥사 보더라고 하는 속성명 하나로 제어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탑만 따로 디자인을 못하고 레프트만 따로 디자인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속성명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지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지 디자인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속성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속성으로 제어될 수도 있는 건데 불필요하게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이미지가 많아지다 보면 프로젝트에는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속성으로 제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 시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더라고 하는 속성의 세부적인 속성을 한번 보면요. 리스트가 보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 탑 따로, 보더 라이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는 제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변변의 디자인을 달리하는 거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가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뭐 두께를 주고 스타일을 주고 컬러를 주고 이런 거에 대한 문법적인 구성은 바로 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내려가 볼게요. 봤더니 내가 실질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두께 주고 스타일 주고 컬러 값 주는 거.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 값을 주면 누구 겁니까? 탑의 값이 되겠죠? 만약에 진짜로 탑만 다른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밑에도 똑같은 값을 카피해 주든 이 순서를 기억해 가지고 입력을 하든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속성도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편집기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보더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컬러 한번 봐볼게요. 컬러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져 있던 공통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컬러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에 컬러를 주던 아니면 배경에 주던 폰트에 주던 뭐 그림자의 컬러를 주던 저희는 컬러 쓰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디폴트로 컬러 네임 그냥 뭐 레드면 레드, 블루면 블루 이런 식으로 네임 주실 수 있어요. 뒤에 드랍 버튼 눌러보시면 나와져 있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나와져 있습니다. 네임 쓰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RGB 코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샵 붙여서 사용하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겹치더라도 전체 6자리 다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속성을 접근하면 항상 컬러는요. 이런 녀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컬러 피커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대충 피커로 찍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요거 스포이드처럼 생겨져 있는 요 녀석은요. 선택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뭐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은 실제적으로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값들을 딱딱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많이 활용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주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 여기 배경에 있는 컬러 혹은 다른 데 있는 컬러를 내가 화면 풀 밖에 있는 컬러를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면 눌러가지고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컬러 피커가 컬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편집기가 들어있을 거고요. 밑에 포맷 보시면 디폴트 헥사로 되어져 있는 거 사용하시기 권합니다. 포맷을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나 브라우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헥사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라고 하는 거를 보편적으로 전체 사용하는 거를 한번 대표로 봤으면 이제 보더를 보면요. 보더 선 속성의 넥사 보더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뒤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점점점 붙어있는 버튼 눌러보시면 보더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께 저 조금 두껍게 줘볼게요. 5픽셀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 뒤에 이미지 같이 있으니까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다만 자, 보더에서 스타일 부분에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스타일이 위에서부터 리스트로 봤을 때 솔리드까지만 양쪽 브라우저에 다 제어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쉽게 양쪽 브라우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넥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했었어도 넥사크로 브라우저 그러니까 NRE 환경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표현이 될 수 있고 웹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솔리드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더블을 선택했어요. 자, 두 줄로 보이는 거네요. 이미지 보니까. 자, 더블로 선택했으면 웹브라우저로 실행했을 때 이미지 미리 보기 보시는 것처럼 두 줄로 표현되지만 넥사가 가지고 있는 NRE 환경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는 조금 기억하실게요. 자, 간단하게 솔리드 선택할게요. 그리고 컬러는 빨강 한번 줘볼까요? 레드, 뭐 컬러 명 쓰셔도 되고 코드로 쓰시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세 자리만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OK를 누르면 저는 지금부터 테두리가 없었던 디자인에 자 두께 주고 솔리드에 스타일 주고 컬러값 빨강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끝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어디에다 주겠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체 동일하게 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모양을 엄청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나중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면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전체 내가 다 줄 건데 탑만 컬러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디테일 눌러보시면 또 세부적으로 편집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몇 번만 한번 눌러보고 어떤 문법으로 되는지만 눈에 익으시면 추후에는 그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OK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저희는 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웹에서는 컬러를 주고 스타일을 주고 두께를 주던 두께를 주고 컬러를 주고 스타일을 주던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두께, 스타일, 컬러의 순서대로 주셔야 되고요. 단위 생략 절대로 안 되고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 거는 이제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리는 컴포넌트 버튼의 기본적인 디폴트의 노멀 디자인은 보더를 내고 5픽셀에 빨강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의했고요. 요거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표현되고 세로 하나 그려도 같은 디자인으로 표현되게 요게 기본적으로 노멀 형태의 컴포넌트의 디자인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더에서 우리 크기, 사이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컬러가 두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100에 20짜리 컴포넌트를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픽셀의 두께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컴포넌트의 크기가 픽셀 받아서 110에 30으로 변경되느냐? 자, 요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웹에서는 선에다가 효과를 줄 때 물어봅니다. 안에다 줄 건지 밖에다 줄 건지 가운데다 줄 건지 물어보고 내 디자인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하면 되지만 저희는 무조건 안쪽에 표현됩니다. 무슨 말이냐? 두께가 두꺼워지면 안에 표현되는 영역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크기의 변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하면 컴포넌트의 크기는 두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체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이즈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24의 768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1024의 768로 예를 들어서 탑하고 레프트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이 워크 영역에 내가 연결할 화면 템플릿을 작업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할 화면 템플릿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스크롤도 생기면 안 되고 뭐 불필요한 여백도 생기면 안 돼서 딱 맞는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이즈를 조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높이만 한번 봐볼게요. 내가 만약에 탑의 영역이 100 높이가 100이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체 높이가 768이고 상단이 100이니까 이 템플릿의 높이를 668로 하면 되겠다? 요거 아니란 얘기죠. 전체 크기도 마찬가지로 보더의 두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내 기본적인 프레임의 보더가 2픽셀이다 라고 하면 100만 뺄 게 아니라 위아래 보더의 두께 생각하셔가지고 얼마? 4픽셀 여기서 빼주셔야겠죠. 이게 사이즈의 개념이에요. 반드시 보더가
테두리가 전체 사이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컴포넌트를요. 똑같이 카피해 가지고 붙인 다음에 두께를 줘 볼 건데 아직 우리가 문법을요. 디폴트 그러니까 노말의 형태밖에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에서 못해서 제가 요것만 지금 한번 보시라고 선택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더 값에 한 20 픽셀 줘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의 변화가 아니라 안에 표현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듭니다라고 하는 거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스타일 그룹에 절대로 속성을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이유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만약에 제가 컬러를요. 파랑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부터 버튼의 테두리는 이런 디자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그릴 녀석들이나 아니면 이미 그려져 있는 것들도 다 디자인이 변경돼야겠죠? 내가 테마를 바꿨으니까. 그런데 화면에 가서 보시면 이미 그려져 있는 녀석들, 새로 그릴 것들 다 변경된 대로 보여지는데 얘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선택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드코딩으로 집어넣은 속성이 테마보다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앱에서도 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스타일 준 거, 스타일 태그를 쓴 거, 파일로 만들어서 연결한 거가 다 때려박혀 있으면 우선순위가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테마가 전체 디자인을 돌리기 전에 먼저 직접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코딩된 게 있으면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내 디자인 적용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성창에서 절대로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체 화면에서 얘 디자인은 이거 딱 하나만 있을 거니까. 자, 이것도 안 돼요. 테마에서 작업합니다. 자, 그래서 테두리에 관련된 보더의 속성, 넥사 보더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속성을 한번 지워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편집창에서도 내용이 지워지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속성을 지워도 내용만 딱 값만, 밸류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삭제됩니다. 속성명까지 삭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그 값을 불러와 가지고 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리스트업 되겠죠. 다만 중간쯤 어떻게 있는 속성을 내가 지우고 다시 입력했다고 해서 속성이 그 자리로 찾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속성이 여기 속성의 이렇게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조금 생각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보더를 표현하는 속성, 이 넥사 보더하고 짝꿍처럼 다니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 자, 백그라운드 밑에 있어요. 보더 레디어스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보더 레디어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모서리에다가 라운드 주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전체 모서리에 라운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내가 라운드 주고 싶은 값만큼 입력하시고 자, 단위 생략 안 됩니다. 픽셀로 마무리하는 거. 그러면 자, 미리 보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라운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레디어스를 쓰는 방법으로는 요거 한 가지 먼저 기억할게요. 모서리마다 같은 라운드를 주는 거.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검색 영역 뒤에 배경을 깔 건데 얘네들 라운드를 뭐 대각선으로만 라운드를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위치 한 군데만 라운드가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자, 우선은 오늘은 다 그렇게 모서리마다 디자인을 각기 다르게 라운드를 줄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레디어스도 눌러보시면 밑에 세부적인 속성이 보여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모서리 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각각의 다르게 값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5픽셀을 줬다라고 하는 건 또 잠깐 눌러보면
호리젠탈하고 버티컬의 라운드라고 나오죠. 이거는 모서리에 꼭지점 기준으로 내가 좌표로 XY로 얼마큼 주고 라운드를 주겠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하나로 끝나지 않고 막 이것저것 써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모서리마다 다른 값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넥사 보더에서도 봤던 것처럼 속성이 지금 표현될 수 있는 게 한 가지의 밸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케이스를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면 대표적인 것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 추후에 다르게 써져 있는 거를 봤다거나 내가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어떻게 입력했는지 레퍼런스 확인하시면 돼요. 특정 속성에 대한 값을 확인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속성 선택하시고 F1 엔터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야지 물론 색인이라던가 검색에서 여러분들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뜰 거고요. 그러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특정 속성은 이렇게 접근하세요. F1 엔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입력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자, 이 시간 이후부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끝나고 나서 다 기억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뭘 가져갈, 뭐한테 가서 확인하느냐. 요거 도움말, 매뉴얼 보시는 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작업하시는 데는 무리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효과를 주는 거, 넥사 보더랑 보더 레디어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 여기 배경에 대한 건데 배경은요 결국 여러분들이 뭘 제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미지를 제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테마를 공테마로 비워놓는다고 작업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를 싹 다 지웠어요. 그래서 우리 테마에는 이미지가 없어서 배경에 관련된 걸 설명하려면 먼저 이미지부터 불러와가지고 이미지 자체 쓰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 시간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 폰트부터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먼저 설명드리고 조금 넉넉하게 다음 시간에 자 이미지 인서트 하는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라고 하는 속성은 말 그대로 자 우리 글꼴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글꼴 변경하고 사이즈 바꿔주고 뭐 효과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폰트의 세부적인 속성을 보면요. 스타일, 웨이트 막 이렇게 있는데 요 이름 자체의 세부 속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리스트 보면 대충 뭘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설명 우리가 확인해도 되겠지만 여기 마찬가지로 편집기를 가지고 있는 3개 중에서 두 번째 폰트입니다. 눌러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크게 나와져 있는 창은요, 우리가 글꼴을 결정하는 겁니다. 베이스라고 하는 거 글꼴. 그래서 눌러가지고 그냥 체크박스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자 폰트 패밀리 지원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요 글꼴 없으면 다음에 뭐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 체크박스 선택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데 여기 글꼴에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리스트는 내 시스템 폰트의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보면 굴림, 도등, 맑은 고딕 이렇게 한글로 표현돼서 이거 제가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보여질 거예요. 넥사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로만 실행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글로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폰트는요. 한 가지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거 이렇게 그냥 한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작업하는 대로 영문으로 조금 변경해 주시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나와져 있는 첫 번째 그룹은 다 크기입니다. 얘가 직접적으로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 있고 아니면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올리고 내려가지고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단위입니다. 우리가
편집창이 아닌 속성에서 그냥 사이즈를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다고 해도 뒤에 드랍 버튼이 있어서 단위가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 포인트 말고 변경될 수 있는 뭔가 다른 단위가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툴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딱 보면요, 마치 이 단위만 되는 것처럼 마우스 가지 않으면 픽스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이 수월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뭐 XD라던가 포토샵이라던가 작업하실 때 폰트 단위 픽셀 거의 많이 쓰실 건데, 만약에 나는 작업을 픽셀로 했는데 툴에서는 포인트로 잡혀져 있으면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뭐 얼마 빼고 몇 이상은 또 얼마를 빼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그러니까 이 단위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편리한 게 뭐가 있냐면 뒤에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이렇게 폰트의 세부 속성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자,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건 여기 미리 보기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가 입력받을 때 그런 컴포넌트 있죠.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거. 그럴 경우 요 줄과 줄 사이에 간격 값을 주는 게 라인 하이트 속성인데, 이게 독립적인 속성으로 나와져 있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폰트의 세부적인 속성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은 또 웹이랑 동일해서 단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계산이. 자, 내가 퍼센테이지라던가 넘버를 쓰면 폰트 크기에 얼만큼 몇 퍼센트를 내가 줄 사이에 간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랭스로 단위를 맞춰주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을 줍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폰트의 크기는 20픽셀이 되고 줄 사이의 간격은 요 두 값의 차이만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픽셀이 되겠죠. 이렇게 디자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계산하기도 편하고 본인이 읽기도 편하기 때문에 요거 소스 구분하실 때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 단위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져 있는 아이콘은 툴팁으로 뜨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뭐 볼드 채거나 이탈릭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둘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볼드만 한번 줘가지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폰트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효과 나와주는 거, 그리고 단위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폰트의 크기는 20을 주고 줄 사이의 간격은 30픽셀의 값을 줬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간격이 얼마 떨어진다? 10픽셀 떨어진다. 그리고 글꼴, 폰트 패밀리, 에리얼 없으면 내가 도둠으로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보면 폰트라던가 컬러는 저희가 상속을 받아서 쓰시는 거를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폰트하고 사이즈하고 갈 건데 내가 어떤 컴포넌트만 폰트 크기를 30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똑같이 받고 내가 이 폰트 크기만 30으로 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폰트에 입력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폰트라고 하는 속성이 들고 있어야 되는 값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사이즈하고 보시는 것처럼 글꼴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거 다 동일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폰트에 요 두 값이 디폴트로 변경될 때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에 볼드라던가 이탈릭처럼 효과에 관련된 건데 폰트의 세부적인 속성으로 못 들어오고 나가 있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 자,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자, 용어 자체 어려워도 뒤에 드랍 버튼 눌러보시면 대충 뭘 의미하는지 짐작합니다. 예를 들어 언더라인을 주고 그다음에 취소선 주고 이런 것들인데, 속성의 리스트를 펼쳐봤더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지만 언더라인 주면서 취소선도 주고 언더라인, 오버라인 같이 준다거나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효과에 관련된 속성인데 따로 떨어져 나가져 있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속성까지 폰트의 기본적으로 변경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이것저것 사이즈하고 글꼴 바꿔봤으니까 컬러 바꿔봐야겠죠? 컬러는 자 폰트의 컬러는 말 그대로 컬러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컬러 주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컬러명으로 한번 줘볼까요? 그린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자, 미리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지금 컴포넌트는요. 드래그해서 그리면 텍스트가 어디로 가느냐? 가운데로 가네요. 그쵸?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버튼 컴포넌트는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정렬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게끔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온라인을 뭐 센터로 준다거나 미들로 준다거나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센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괜히 얼라인을 추가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필요해서 레프트라던가 라이트 정렬 혹은 탑, 바텀 이런 식으로 정렬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렬은요.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레프트, 라이트, 센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위아래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밑에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탑으로 갈 건지 바텀으로 갈 건지 위드에 있을 건지 요거 결정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과 버티컬 얼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왼쪽으로 정렬을 할 건데 정렬을 하되 너무 딱 붙어가지고 입력하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간격 주고서 입력하고자 할 때 자 요거 여백 관련된 속성 제어하시면 돼요. 여백은 우리 패딩 봅니다. 텍스트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 그래서 만약에 값을 주면요. 자, 단위 생략 안 돼요. 자, 20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주겠다는 거냐? 사방으로 다 여백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근데 만약에 내가 특정 위치, 나 레프트만 주고 싶다. 라이트만 주고 싶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바텀,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특정 위치만도 마찬가지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동일하게 맥락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관련돼 가지고 또 중요한 거. 자, 폰트 속성 바로 밑에 있어요. 자간을 제어하는 겁니다.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속성, 자간을 제어하는 속성이에요. 자간은요, 플러스 값 주면 벌어지고, 한번 줘볼게요. 플러스 주면 애들 벌어지고, 마이너스 주면 애들 서로 붙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플러스 주면 벌어지고 마이너스 주면은 서로 붙는 요 밸류 값을 똑같이 적용받는 속성이 있어요. 누구냐? 워드 스페이싱입니다. 워드 스페이싱. 자, 레터 스페이싱이 자간의 간격이면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 사이의 간격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사이의 간격. 그래서 두 가지 간격값 주는 속성 있고요. 폰트 관련돼서 마지막 속성 자동으로 줄바꿈하는 속성입니다. 워드랩, 렉사 워드랩. 우리가 버튼 컴포넌트에서는 뭐 그닥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가 들어가는 녀석들, 뭐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거 그런 거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제어하셔야 되고요. 스타일 시트에서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워드랩 해가지고 자동으로 줄바꿈 되어주는 속성까지 해서 폰트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글꼴을 결정하고 효과를 주고 사이즈를 변경하는 폰트라고 하는 속성은 말씀드렸지만 디폴트의 최소값이 사이즈하고 글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효과에 관련됐지만 폰트의 세부적인 속성으로 못 들어가서 따로 있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봤고요. 글꼴의 컬러를 변경하는 컬러 속성, 정렬에 관련된 텍스트 얼라인과 버티컬 얼라인, 그 다음에 여백을 제어하는 패딩 속성과 자간, 그러니까 글자 사이의 간격이나 단어 사이의 간격을 제어하는 레터하고 워드 스페이싱이 있었고요. 자동 줄바꿈 변경하는 워드랩. 자, 선에 대한 속성 설명했던 것보다 리스트가 조금 많지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외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 외 속성은 우리 자 여기
레디어스 밑에 있습니다.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속성, 그림자에 관련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옵셋, 객체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가지고 그림자를 줄 거냐라고 하는 거 옵셋 값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블러는 흐림 효과 얼마큼 줄 건지, 그림자의 컬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서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커서 눌러보시면 리스트 보시겠지만 우리 이거 이미지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니까 이미지로 먼저 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변경되는 커서의 모양이겠죠. 자, 우리 화면에 지금 버튼은요. 제가 실행을 해가지고 봐서 자, 마우스 갖다 대더라고도 보시다시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커서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인터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커서의 모양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고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튼 계열의 디자인 하실 때 뭐 필요하다면 누락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계속 화면에 보니까 요거 거슬리죠? 내가 뭔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줬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디자인을 테마에서만 제어해야 되니까 만약에 확인이 다 됐으면 원복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우셔야 됩니다. 원복은요. 속성 선택하셔가지고 딜리트 엔터 치시면 테마에 있는 대로 돌아오고요. 아니면 컴포넌트를 삭제하시던가 반드시 한 번에 제어될 수 있게끔 원복하시는 거, 속성 지우는 거 같이 한번 보여드렸어요. 화면 실행하면서. 그래서 여기 커서라고 하는 속성, 마우스 오버됐을 때 말 그대로 커서의 모양 변경하는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관련된 속성은요. 여기 오퍼시티 속성이에요. 오퍼시티는 이름 그대로 투명도를 조절하는 속성인데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 내가 투명도를 뺐다. 그러면 0.5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데 헷갈리실 수 있는 거 앞에 웹에서는 0 생략하고 0.5, 0.6 이런 식으로도 입력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건데 저희는 생략 없이 0.5, 0.6 이런 식으로 다 풀로 입력해 주시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오퍼시티라고 하는 속성은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죠. 우리가 디세이블 됐을 때 디자인을 뭐 다르게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멀에서 투명도 조금 빼가지고 표현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요거 오퍼시티 생각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속성이고요. 그럴 때 진짜 풀로 입력하시라고 하는 거. 점 생략 없이 0.5, 0.6 이런 식으로 입력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경에 관련된 속성이 뭐가 있냐면 여기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넥사 엣지라고 하는 두 번째 있는 속성 그 밑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가 배경에 관련된 속성이라고 분류해서 설명드릴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디자인을 속성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지를 쓰겠죠. 그런데 뭐 2글자짜리 버튼, 3글자, 4글자, 5글자 동일한 디자인의 글자 수만 다르다고 해서 이미지 자체를 2자짜리용, 3글자짜리용, 4글자짜리용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적정한 사이즈로 작업한 다음에 얘를 반복을 해서 쓰던 늘려 쓰던 결정하는 것들에 관련된 속성이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불러와 봐서 내가 직접 이미지 쓰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거고 각각의 속성별로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혹시 이해 안 가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아니시면 공식적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